자, 다음 주제는 고시오패스들 이야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고시오패스, 사법시험 봐서 사실 지금은 정확하게 사법시험이 맞고요. 사법고시라는 표현 안 쓰죠. 옛날에 고등고시, 사법고시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어쨌건 고시오패스라는 게 정말 고생 한번 안 하고 사법시험 본 애들의 멘탈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은 큰 차이가 나. 바로 잡는 게 노동개혁이야. 이거 보고 윤석열 정신 차렸나 생각을 했거든요. 내용은 그게 아니야. 여러분, 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 차이 나는 건 주로 무슨 이야기예요? 정규직, 비정규직 같은 임금을 받아야죠. 같은 대우를 그러면 받고. 윤석열이 그 인천 공항공사 인국공 사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었던 문재인 대통령 때 첫 그거였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 청년들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네. 하면서 내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면서 내가 들어갈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선동했었잖아요. 윤석열이가 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은 큰 차이다. 바로 잡는 게 노동개혁이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야, 윤석열이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려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노조와 비노조의 차이를 이용해 먹더라고. 정신이 많이 아프신 정말 분이에요. 훌륭한 새끼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뭐 듣긴 했는데 웽 해가지고 개념을 제대로 못 잡고 있으니까 보통 이걸 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독일의 예를 많이 들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현대에 취직한 정규직과 아니면 현대 하청업체에 취직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차이가 워낙 커버리니까 그리고 그걸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중재 역할을 하는 게 사실 노조거든요. 노조가 역할을 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사측과 정당한 수준에서 대화를 하면서 하는 건데 이거를 똑같은 논리를 갖고 와가지고 정반대의 결론을 지금 도출해버린 거예요. 예. 자, 공사다망님께서 저 슈퍼챗 쐈어요 하셔갖고 소개해달라는 이야기죠. 공사다망님 감사하고요. 공사가 다 망하셨는데 김선옥님 살다 보면 좋은 날님까지 다. 더 이상 못 해드려요. 이해해 주시고요. 댓글창에 올라갑니다. 고맙습니다. 노조와 비노조의 차이. 그러면서 등장한 게 현대판 음서제. 그거예요. 뭐냐면 음서제라는 게 일부는요. 노사 협약에 의해서 노조를 한 사람들의 자녀가 그 회사로 그러니까 입사를 할 때 약간 좀 특혜를 받는 부분이 있었는 게 일부 있어요, 일부. 노조에 있던 사람이 자녀가 들어오면 그게 입사를 할 때 어느 정도 그 가점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번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 박원순 시장 계실 때 저기 서울도시교통공사 같은데 그 몇 건 갖고 국민의힘이 그거 갖고 난리를 쳤었잖아요. 난리가 났죠. 이걸 이제 음서제라고 하는 건데 현대판 음서제. 아버지가 양반이면 자식이 양반이고 자식이 쌍놈이면 아버지가 쌍놈이면 자식이 쌍놈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노동시장 내 불공정 사례라고 하면서 꺼낸 게 같은 일 하는데 월급은 큰 차이가 있다. IMF 이후에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생겨나요. 비정규직은 뭐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 급여 차이도 혜택 있고 차이. 그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4대 보험도 안 되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복지. 흔히들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외국에도 비정규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맞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외국은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더 받습니다.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노무 관리가 편안해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익을 주니까 비정규직 오히려 급여를 더 줍니다. 그리고 노동자 입장에서도 나의 불안감을 달래주기 위해서 급여를 그만큼 더 받는 거고 이런 내용은 쏙 빼요.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음서제라는 게 저기 그 어디 판사 아드님 삼성으로 들어가시고 이런 거는 안 보이시죠? 저기 이명박 특검할 당시 특검 아들들이 저기 현대 아니 삼성 부장으로 들어가고 그런 건 안 보이시나 봐요. 그런 거 관행인데 왜 보이겠습니까? 자, 그렇구나. 윤석열 씨, 그러니까 노동계 일가 고용세습 관행 현대판 음서제라고 하셨지요.
지금부터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대선 밀착 수행, 윤 대통령 사업가 지인 아들 대통령실 근무. 이게 황모라고 하는 사람이죠. 황모. 황 사장 아들. 윤석열 지인이야. 윤석열이 지방에서 근무할 때 친했던 사람이야. 술 같이 먹던 사람이야. 자, 또 사적 채용. 윤석열 지인 강릉 우 사장 아들도 대통령실 근무. 세습이잖아. 이게 음소지 아니면 뭐야? 우동명의 아들 우종부. 뭐 그렇지. 내 아들 아니니까. 또 문제는 아빠 찬스. 아니다. 윤석열 검찰 시절 지인 아들 대통령실 근무. 여기 이제 광주시장 나왔던 주기환 전 검찰 수사관. 헐. 성비위 논란 윤재순 딸도 대통령실 출근 의혹. 아빠 찬스 논란. 좋겠네 좋겠어. 최소한 성렬아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어떻게 해 부끄러워서. 아니, 윤석열은요 이런 이야기 해도 돼요. 다른 사람들 다 부모 덕을 보고 있는데 윤석열은 부모한테 자기 덕을 보여줬잖아요. 집도 사주고 막.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부모 덕 안 보고 부모님한테 오히려 덕을 보게 해주는. 정변님 네. 지금 분노할 타이밍이에요. 아,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신소리 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아 진짜 열받잖아 이거 보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노조라는 게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언론들이 노조를 워낙 이렇게 악마화를 막 해버리니까 하는데, 얼마 전에 카카오에 대해서 재밌는 기사 하나 났잖아요. 카카오가 어려워지니까 노조 가입률이 올라간다고. 결국 노동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데 노조밖에 없어요. 아무도 네 편 없습니다. 잠깐만 허위사실 유포하신 분 있어갖고 새날 PD가 푸나님 딸이 어째 닮았더라. 성씨만 같은 것 뿐이에요. 그거 내가 고용 세습을 하겠어? 아니, 아니라고. 하셔도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여기는 무슨 뭐 법인도 아니고 공익단체도 아니니까 시킬 수 그럼요. 있는데 우리 딸은 이제 중학교 1학년이야. 이거 뭐 시켜. 중학교 1학년 딸 위장 취업으로. 보람 PD가 나랑 성만 같은 것 뿐이에요. 왜 이러세요 정말. 좀. 자, 아니 그런데 윤석열은 여기에서 계속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계속 쪼아대고 있는데 대기업 세습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 안 합니까? 그것도 그러니까요. 웃기다는 거예요. 측근뿐만 아니라 기득권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 조중동은 3대 세습 아닙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무식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원희룡이 노조를 이렇게 말했어요. 무법지대 조폭들이 노조 탈수고 설친다. 와, 너 유튜브 하세요? 여보세요, 그거 유튜브 하세요? 무법지대 조폭들이 노조 탈수고 설친다. 하다가 노조를 막 때려놨더니 지지율 올라가더라. 해. 그거 있잖아. 좀 적당히 해라가 안 되는 거야 지금. 계속 밟고 있는 거야. 이미 사망했겠다 이 새끼야. 적당히 좀 해라. 일제 강점기 때 일본 내무부 장관인가 걔가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무법지대 조폭들이 독립운동가 탈쓰고 설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똑같아요. 노조가 조폭이면은 검찰은 총든 마피아입니까? 칼든 조폭이 노조면은 검찰은 총든 마피아입니까? 저 고시오패스. 저 고시오패스가 제주도 내려가서 제주도 완전 망쳐놨지. 그 연불보다 제밥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제주도지사 임기를 중간에 그만두는데 그 중간에 그만두는 것 또한 1년가량은 아예 서울에 상주하다시피 했어.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지사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열이며 비싼 거 오마카세며 어마어마하게 처먹던 저 고시오패스가 무법지대 조폭들이 노조에 탈수고 있다? 그러면서 또 그 이야기를 꺼내요. 운영비 회계하지 않는 노조. 어떤 노조가 운영비를 회계를 안 한답니까? 아니 그리고 이거를 공개를 안 한다는 건데,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대통령실부터 공개하셔야죠. 그렇죠. 검찰총장실의 특활비부터 공개하셔야죠. 아니 노조는요 민간단체예요. 민간단체 회계를 누가 함부로 봅니까? 아니 왜 옆집 아저씨가 자꾸 내 가계부를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보태주는 것도 없는데. 보태주는, 예를 들어서 정말로 보태주는 게 있으면 그 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그 한계 내에서 보는 거지. 그냥 동네 사기업도 회계 장부 보려면 압색해야 돼요. 딱 그 케이스네.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나온 비유처럼 하면 한국 예산을 일본 놈들이 홍나라 판나라는 거랑 똑같은 그렇죠. 거야. 아이고 참. 그랬다며 여론조사를 한국 사람들 여론조사를 왜 일본 사람들이 하냐 같은 소리 했다며 김기현이가. 그게 이제 당원 100% 이거를 그렇게 비유했다더라고요. 바뀌었겠지. 일본 사람들 왜 한국 사람들 여론조사 근데 하냐겠지. 대통령하고
국토부 장관이라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자가 저런 멘탈밖에 없는데 실제로 법원에서 나오는 건 다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CJ하고 택배 기사들이 지금 이번에 법원에서 붙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우 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대부분 다. 하청인 사람들은 원청을 상대로 싸울 수가 없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노동자들은. 하청 노동자들은 그게 안 돼서 그게 지금 재판에서 법원이 뭐라 그랬냐면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단체 교섭권을 부정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하청 노동자들이 누릴 수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하청 노조의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어요. 역사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발전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걸 풀어주려고 노력은 못할 망정 윤석열 지금 하는 짓들은 뭡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신용조차하지 않는 국민 눈치도 보지 않는 사용자 편 노조 때려잡고 장관이라 안 나오면 노조를 조폭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의 기득권 조폭들은 윤석열이나 원희룡이죠. 근데 이거 법원의 결정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거든요. 원청 기업이 아무리 하청 업체를 쓴다고 하지만 그 하청 업체의 노조와 교섭을 한다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걸 법적으로 해야지만 가능하게 됐다는 것 이 현실 자체가 되게 네.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1분 마치겠습니다.